Number 4, Ford Dimitri Siminas. Number 5, Ford Pavel Shijo. Number 6, Ford Popov Dimitri. Number 8, Seta Kirill Gorina. Number 9, guard Mikhail Antonov. Number 10, guard Alexander Semigulov. Number 28, guard Alexander Platonov. Number 14, Seta Ilya Aginsky. Number 15, guard Alexander Pachelsky. Number 32, Ford Malcolm Melicki. Number 55, Seta Vasiliyev Rizkov. 어시스턴트 코치 알락시 실리아니코, 헤드 코치 아나톨리 라키르. 이어서 일본 대학 선발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ext, we'd like to introduce Team Japan. 넘버 7 가드 마사히로 나리타. 넘버 14 가드 타치야 이코. 넘버 46 가드 슈스케 이쿠하나. Number 8, Ford Takuma Sato. Number 24, Ford Shotaro Hayashi. Number 9, Seta Shuto Ando. Number 17, Seta Yusei Sugiura. Number 21, Seta Kosuke Hashimoto. Number 25, Seta Ken Hirawasa. Number 28, Seta Tomonori Imagawa. Number 32, Seta Natsuki Noguchi. SSC 코치 사나이키 요시모토. 어시스턴트 코치 야스시 히가. 어시스턴트 코치 야스야키 이케우치. 헬 코치 아키라 리쿠가와. 자, 이어서 심판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ext, we'd like to introduce our referees for this game. 레프리 김청수, 엄파이어 1 황인태, 엄파이어 2 이지연. 이어서 양팀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관중석 상단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sk that you all please rise and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flags above for the national anthems of both teams. 먼저 러시아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First, we'd like to play national anthem of Russia. 네, 다음은 일본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Next, we'd like to play the national anthem of Japan.
네, 이어서 양팀 선수단 인사 및 선물 교환하겠습니다. The players of both teams will be greeting each other and exchanging gifts. 네, 전국의 농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6 KCC와 함께하는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자, 올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경기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종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이 코리아 A팀과 미국 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경기는 곧이어 저희 코리아 A, B팀과 맞붙을 러시아 대학 선발팀과 일본 대학 선발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은 경기를 위해서 이 선수들에 대해 전력 분석을 조금 해놓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자, 이 일본과 러시아 우선 선발 명단을 제가 좀 살펴드리면요. 일본에서는 백넘버 9번이죠. 슈토 안도 선수, 백넘버 21번 코슈케 하시모토, 백넘버 17번 유세이 수기우라, 그리고 14번 타츠야 이토, 25번 겐 히라이와 선수가 선발 출장해 있습니다. 자, 이 도카이데 감독이죠. 리쿠카와 감독이 또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러시아입니다. 백넘버 2번의 스타니슬라브 칼라이노프, 백넘버 4번의 드미트리 세메나스, 자, 백넘버 9번의 미하일 안토노프, 그리고 백넘버 14번의 일리아 아긴스키, 그리고 백넘버 32번입니다. 마르코 밀레티치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수석 코치였죠. 수석 코치였던 아나톨리 랍테프 코치가 이번 시즌에는 또 감독으로 올해 또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바로 그 유니버시아드 동메달 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자그마치 196.7이라고 하는데 이 장신 선수들이 외곽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특히나 이 2m 20cm의 신장을 가졌던 베샤트니코프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신장이 196.7이다. 이것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일본은 이 5월 달이었죠. 이상백배 대표 명단과 동일한데 그 10명의 이제 2m 3cm의 코스케 선수와 2m 2cm의 나츠키 선수가 이번 명단에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아마 이 신장에 대한 부담을 좀 이겨내고자 이 두 선수를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수들이 포함됐음에도 일본 팀 평균 신장이 191.2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토 슈토와 유세이 스기우라, 마사요 나리타의 외곽, 특히나 이 석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일본 대표팀이기 때문에요.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요. 역시 이 백넘버 21번이죠. 이번에 새로 명단에 추가가 된 하시모토 선수가 센터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볼 가볍게 가져옵니다. 자, 전반전 1쿼터 선제 공격은 일본이 이어가겠습니다. 이토. 자, 볼 투입할 때 잘 끌어냈죠. 이 장신의 선수가 반응 속도 자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군요.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러시아 외곽으로. 자,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안토노프가 라인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세메나스와 안토노프가 외곽에 있다가, 자, 그대로 볼 투입. 골밑슛이 일본이 수비를 잘 해냈군요. 확실히 장신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서 저렇게 탄탄하게 잡아준다면 신장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덜 수 있는 일본이에요. 아, 이토 선수가 선제 득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일본입니다. 타츠야 이토가 신장이 173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요. 195 이상의 장신 선수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도 곧바로 따라잡는 득점, 백넘버 32번의 마르코 밀레티치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2대2가 됩니다. 초반 일본과 러시아 모두 자,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들도 외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장신의 이 하시모토가 던진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역습 전개, 그리고 골 밑으로 연결됐는데요. 조금 호흡이 맞지 않았군요. 이토가 조율을 하는데 이토가 조율뿐만 아니라 하시모토와의 연계 플레이가 좋습니다. 하시모토의 득점. 다시 달아나는 일본. 하시모토가 신장 2m 3cm 98kg, 피지컬만큼은 이 러시아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뒤지지 않는데요.
세메나스가 볼 들고 있을 때 선수들 간의 경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4번이죠. 타추야 이토의 파울입니다. 자, 사이드라인에서 플레이 이어갑니다. 이 러시아가 유니버시아도 동메달 팀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팀의 95년생 선수들의 대부분이 또 16세 이하 대표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라고 하는군요. 아, 좋은 수비. 슈터 안도가 좋은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자, 백너버 2번의 이 칼라이노프 선수는 슈팅 가드를 맡고 있는데요. 슈팅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가 신장이 196입니다. 이토 다시 한번 하시모토와 원투를 주고받나요? 외곽에서 노리는군요.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슈토 안도의 외곽포. 아, 이 슈토의 석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슈토 안도, 스기우라 그리고 나리타까지 이 세 선수가 모두 석점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외곽에서 조금 많이 내주다 보니 바로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러시아 팀입니다. 다시 한번 슈토 안도. 아, 슈토 안도의 연속 석점입니다. 하시모토가 스크린 정말 잘 쳐줬어요. 빠른 속도로 돌파 내줍니다만 이 평균 연령 자체는 러시아가 조금 더 어립니다. 이 훈련 기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호흡적으로는 일본이 초반에 앞서가는군요. 아, 득점 인정 반칙 이끌어냅니다. 일본 팀 대단한데요. 지금은 이 17번 선수죠. 이 수기우라가 파울을 잘 유도했습니다. 아, 오히려 오펜스 파울로 선언이 됐군요. 오펜스 파울로 볼 소유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수기우라 선수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었죠. 28번의 플라토노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 14번입니다. 자, 아긴스키의 이 외곽도 대단하군요. 센터가 이 야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기우라 이토입니다. 자, 이토가 안도에게 한번 줄 법도 한데요. 다시 한번 높은 타점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아,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자, 14번 아긴스키의 파울입니다. 센터를 맡고 있는 이 아긴스키 신장은 2m 2cm 98kg 94년생입니다. 자, 이 페체르스키 선수가 빠진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플라토노프가 포인트 가드로서 투입된 것을 보면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안토노프가 같이 뛰어봤습니다만 히라이와의 득점이었습니다. 히라이와의 돌파가 좋았군요. 눈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보입니다. 외곽 좀 아쉽군요. 이 러시아가 공격 시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선수도 교체되어 들어온 시조프 선수군요. 파벨 시조프 포워드를 맡고 있고 신장 2m 93kg의 체중입니다. 자, 지금은 또 안토노프가 또 빠졌습니다. 10번의 세미글라조프가 투입됩니다. 알렉산더 세미글라조프 선수 포인트 가드 신장 189에 87의 체중입니다. 수기우라 슈터 안도입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네요. 교체 투입된 시조프. 자, 밀레티치가 밀고 올라가 봤는데요.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일본 대표팀에서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토를 빼주네요. 이토를 빼고 이쿠하라를 집어넣습니다. 슈스케 이쿠하라 선수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고요. 신장 181, 체중 80kg의 선수입니다. 밀레티치의 자유투 돌아 나오는군요. 자, 러시아는 한시가 급합니다. 벌써 1쿼터 절반이 흘렀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 수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빠른 발을 가진 가드들을 좀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12대 5입니다. 7점 차.
교체 투입된 이쿠하라도 이토만큼 움직임이 좋아요. 히라이와 득점입니다. 신장에 대한 열쇠를 전혀 느낄 수 없는데요. 히라이의 이와의 깔끔한 점퍼. 확실히 이상백배 대표 명단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합을 맞춰온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직력에 이점이 있는 일본 팀입니다. 역시 이 러시아에서는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비치고 있는 교체 투입된 이쿠하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을 이끌고 있는 이 리쿠카와 감독은 도카이데 감독과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감독이 되겠죠. 이상백배 때부터 계속해서 일본 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이 현역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특히나 이 어린 선수들에게 더욱더 많은 지도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코치로 참여했던 아나톨리 랍테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 자, 어떻게 보면 이 승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까요?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동메달, 그리고 코리아 A팀과의 경기였죠. 대한민국 A팀과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까지 갔던 바로 그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전혀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겹치는 선수 없이 모두 새 선수가 투입이 된 러시아고요. 3명을 제외하고 195 이상의 선수로 이루어진 러시아입니다만 조직력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스코어 14대5, 9점 차. 자, 이제는 이 엘리트 선수들이겠죠. 아마 여자 선수들의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자, 빠른 패스로 한번 공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안토노프의 자리에 들어간 세미글라조프가 또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 밀레티치와 아긴스키에게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겠습니다. 지금 시조프의 슈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슈토 안도를 또 그냥 둘 수 없어요. 외곽에서 바로 던지거든요. 안도의 석점이 다시 한번 빗나가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성공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슈토 안도입니다. 한번 흔들면서 조율을 하고 있군요. 플라투노프였는데요. 플라투노프가 깔끔하게 따라잡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석점으로 14대8까지 좁혀집니다. 이제 6점 차. 하시모토 슈토 안도입니다. 자, 연속해서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많이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이쿠하라가 직접 올려놓습니다. 석점이었는데요. 네, 판정은요. 그리고 선수 교체가 양팀 모두에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2번에 이 칼라이노프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55번에 리젠코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플라투노프와 이 세미글라조프의 조합을 한번 볼만하겠군요. 칼라이노프의 외곽,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장실의 선수들이 많은 러시아입니다만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 하시모토가 예상외로 많은 활동량과 함께 러시아 선수들의 박스 안쪽 싸움을 힘들게 해주고 있어요. 슈토 안도. 자, 외곽에 이쿠하라도 있습니다만 하시모토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돌면서 하야시가 내준 볼. 사토입니다. 사토의 레이업이 깔끔하게 들어가는군요. 타쿠마 사토의 득점. 16대8입니다. 자, 일본에는 이 사토라는 동명의 유명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타쿠마 사토도 좋은 실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조프 파울이군요. 하야시와 이 시조프의 볼 다툼이었는데요. 네, 조금 전 사토 선수 타이밍 잘 뺏었군요. 사토의 저 베킹 동작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화면에서 보시듯이 알겠지만 이 사토 선수도 신장 194입니다. 미스매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신장 차가 나는 선수들이 일본에도 몇 안 되는군요. 이토라든지 이 나리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70대인데요. 그 외 선수들은 저희 국내 선수들과 비슷할 정도로 큰 신장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시조프
7점 차에서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들어가는군요. 16대 12 됩니다. 자, 얻어낸 파울로 따라잡으면서 이제 6점 차. 1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6초입니다. 이쿠하라. 볼 돌렸는데요. 아,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볼 뺏어냈습니다. 좋은 패스 전개였습니다만 멋진 수비 해내는 이쿠하라. 지금은 이쿠하라의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죠. 이쿠하라가 그대로 터치아웃. 신장의 열쇠를 스피드로 만회하는군요. 다시 하시모토가 투입됩니다. 수기우라를 또 빼주는군요. 수기우라도 센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하시모토라든지 노구치보다는 신장이 조금 작아요. 자, 스위칭 동작이 있겠죠. 픽플레이입니다. 스크린 타고 잘 돌아 들어가나 싶었는데요. 이쿠하라를 막아섰던 시조프의 파울. 자, 팀 파울을 일본은 잘 이용했군요. 팀 파울 5개를 모두 채운 일본. 러시아는 아직 팀 파울 2개입니다만 스코어는 6점 차. 남은 시간 2분 50초입니다. 자, 하야시와 이쿠하라가 이제 볼 전개를 위해서 라인에 정렬을 하는데요. 세미글라조프와 이 플라투노프도 공간을 주지 않는군요. 굉장히 바짝 다가서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 타카하시도 교체 투입되어 있었는데요. 타카하시도 스크린을 하시모토와 같이 쳐주고 있어요. 타쿠마 사토입니다. 사토 선수가 굉장히 빠르군요. 사토 선수가 앞선 득점에서는 페이킹 동작으로 레이업을 마무리했다면 지금은 이 야투 자체를 점퍼를 올리기 전에 이미 바로 따돌렸어요. 세미글라조프가 돌파할 때 파울. 하시모토. 하시모토가 첫 번째 파울을 기록했습니다만 일본이 팀 파울 5개였기 때문에요. 다시 자유투를 내줍니다. 8점 차에서 자유투 기회를 얻게 된 세미글라조프. 지금 파울이 이미 팀 파울이 5개가 됐다는 것일까요? 조금 기동력이 느린 선수들을 다 빼버리고 있는 이 리쿠카와 감독입니다. 리쿠카와 감독과 함께 있는 이 어시스턴트 코치 야수아키 이케우치 감독이 지난해에는 이제 감독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도카이대가 또 농구 명문 아니겠습니까? 리쿠카와 감독이 이 어린 선수들을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해서 말이죠. 칼라이노베 득점, 스코어 18대 12입니다. 곧바로 받아칩니다. 석점으로 받아치고 있는 타쿠마 사토. 타쿠마 사토는 내외과 가리지 않고 득점 올려내고 있어요. 세미글라조프가 건네주고 다시 한번 외곽. 칼라이노프. 패스 속도를 높이면서 일본 선수들의 조직력을 좀 흔들어 보고자 했습니다만 또 파울로 끊어내고 있는 일본 선수들입니다. 이마가와의 파울. 자, 센터로 이 일본 대표팀 명단에 승선해 있는 선수들 수기우라, 이마가와 그리고 하시모토, 노구치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하군요. 세미글라조프의 득점인가요? 21대 13, 8점 차. 자, 우선 조직력만큼은 우위에 있는 일본입니다만 이 패싱 플레이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군요. 러시아의 패싱 플레이 말이죠. 아, 이쿠하라. 자, 본인은 득점 만들어 놓고도 왜 이게 파울 선언이 안 되냐고 한번 어필을 해보는데요. 파울 선언이 안 됐지만 이미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저 압박을 또 이겨내고 장신 선수들 사이에서 턴오버예요. 이쿠하라. 다시 한번 받고 이쿠하라의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만 타카시가 올라갈 때 파울. 자, 이쿠하라 저 패싱 센스 한번 보십시오. 아, 조금 전 득점 상황이군요. 접촉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석점 시도 이어서 타카시의 골밑슛. 아, 일본 대단합니다. 지난해보다 확실히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대표팀이군요. 코헤이 타카시.
타카시의 득점으로 스코어 13대 24. 자, 볼 건네받고 움직임과 패싱으로 열심히 공간 만든 뒤에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리젠코의 시도가 불발되면서 남은 시간 48초에서 공격이 이끌어가는 일본의 이쿠하라입니다. 이쿠하라의 패스. 잘 내줬어요. 슛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타카시의 슈팅이 불발되고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칼라이노프 외곽으로. 자, 이 페체스키 선수는 슈팅 가드 신장 197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돌파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군요. 세미글라조프의 득점, 석점 득점으로 24대 16 남은 시간 9초. 한 번 던지고 끝낼 수 있어야겠죠. 일본 파울입니다. 세미글라조프. 그리고 선수 교체인데요. 세미글라조프를 빼고 선발 출장했던 안토노프를 다시 투입하는 러시아입니다. 볼 투입될 때 라인 벗어났다는 판정. 자, 일본도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백너머 9번입니다. 슈토 안도 선수로 외곽 한번 던지고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안도가 아마 외곽으로 돌겠죠. 하야시의 패스. 안도가 스크린 없이 올려놓은 석점이 빗나가는군요. 자, 그대로 1쿼터 종료됩니다. 24대 16 8점 차로 마무리가 됐군요. 자, 우선 선발 출장했던 슈토 안도, 타츠야 이토 이 두 선수의 조율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스기우라 하시모토 그리고 히라이와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신장 2m 3cm의 하시모토가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는 러시아 쪽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상백배 명단에는 빠져있던 선수입니다. 자, 그에 맞서는 러시아 8점 차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몸이 좀 덜 풀렸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확실히 0점이 안 잡혀있는 이 선수들의 외곽이 언제 터질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장신 선수들이 모두 외곽포를 갖추고 있는 이 러시아이기 때문에요. 세미글라조프라든지 이 안토노프의 조율도 좋았습니다만 페체르스키 그리고 아긴스키 그리고 밀레티치, 리첸코로 이어지는 장신 선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러시아는 아무래도 할 말이 좀 많겠죠. 이 95년생 선수들 대부분이 16세 이하 대표팀에 포함되어 있는 이 러시아 대표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메나스 선수, 그리고 시조프 선수, 드미트리 선수, 그리고 플라투노프 선수. 지금 현재 출장을 안 했습니다만 백넘버 8번의 고르납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95년생 이하의 이런 연령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16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이 젊은 선수들이 또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요. 이 선수들이 이런 기량을 갈고 닦으면 저희가 또 올림픽이나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겠죠. 자, 전반전 기록지를 조금 살펴볼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득점을 올린 세미글라조프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군요. 필드골과 이 프리드로우 하나로 넉 점을 뽑아냈던 세미글라조프 선수가 눈에 좀 띄고요. 턴오버를 좀 내준 게 아쉬웠던 러시아군요. 턴오버 개수가 좀 많았어요. 8점 차입니다만 결국엔 이 턴오버 그리고 필드골 정확도에서 좀 차이가 났다고 봐도 되겠군요. 필드골 성공률이 러시아는 45%, 일본 같은 경우에는 53%를 기록했습니다. 외곽 칼라이노비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는군요.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90년생의 칼라이노프. 사토입니다. 사토가 이쿠하라와 합을 맞춰보면서 슈토 안도인데요. 안도가 내외곽 득점이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만 이 쿼터에 다시 한번 예열 과정을 좀 거쳐야 될까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군요.
볼 투입. 다시 외곽. 완전히 열린 찬스인데요. 자, 골 밑에 아직 찬스 살아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돼요. 러시아. 칼라이노브의 외곽 시도에 이어서 골 밑에서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이쿠하라의 석점으로 다시 달아나는 일본.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고 맙니다. 11점 차. 이게 안도와 칼라이노프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역시 안도의 파울로 기록됩니다만 조금 과격한 파울이 아니었나 싶군요. 선수들이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오늘이 대회 첫째 날입니다. 굳이 저렇게 부상이나 과격한 플레이를 통해서 남은 이 대회 기간을 허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칼라이노프가 공을 살짝 놓쳤고요. 여기서 이 안도 선수가 레프리에게 좀 아쉬움을 얘기해 보는데요.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있습니다. 칼라이노프와 슈토 안도의 볼 경합 상황에서, 자, 러시아가 플레이 이어갑니다. 자, 안토노프 돌판 이후에 올라갈 때 들어갔으면 이제 득점 인정이 됐을 텐데요. 파울 선언이 됩니다. 지금은 백넘버 8번 타쿠마 사토의 파울입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군요. 곧바로 사토를 빼고 17번에 수기우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수기우라 195의 신장, 센터를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가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센터에 속하겠습니다. 물론 현대농구에서 이 포지션 그 1, 2, 3, 4, 5번이라는 번호에 구애받지 않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선수들 개개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7대 16. 여전히 11점 차입니다. 화면에 비치는 선수는 이 6번의 포포프 드미트리 선수인데요. 이쿠하라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꼭 동반된 선수가 한 명씩 있고 이 선수를 잘 활용하는 이쿠하라입니다. 하시모토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하시모토 볼 내주고, 자, 하야시가 다시 한번 내준 볼을 외곽에서 시도해봤는데요. 림을 돌아 나옵니다. 지금은 수기우라의 시도였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자그마치 7득점을 올린 타쿠마 사토가 이제 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군요. 필드골 성공률이 100%였던 타쿠마 사토입니다.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좀 과격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부상은 없는 듯합니다. 안토노프가 돌파 시도할 때 강하게 충돌하면서 쓰러졌는데요. 지금 스크린 타고 잘 돌아 들어갔는데, 세메라스 선수 195의 신장을 가진 포워드인데 이 선수가 또 동료들을 잘 도와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군요. 베체르스키가 내준 볼, 시조프가 올라갈 때 공중 동작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25번 히라이와의 파울. 그렇죠, 히라이와와 충돌이 있었어요. 시조프가 잘 올라갔는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벨 시조프. 시조프가 2쿼터 프리드로우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7대 17, 이제 10점 차가 됐습니다. 시조프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가면서 이제 27대 18, 다시 한 점 차 점수로 자리를 잡았군요. 이제 9점 차. 2쿼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일본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1쿼터 때처럼만 하면 될 텐데요. 가로채기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러시아입니다. 칼라이노프. 칼라이노프가 오늘 0점이 안 잡혔어요. 이토. 자, 이토 아니면 이쿠하라입니다. 이토의 더블 드리블. 패스 타이밍을 살짝 놓치면서 더블 드리블 선언이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군요. 자, 지금은 백넘버 9번에 이 안토노프가 빠지고 28번에 플라투노프가 다시 교체 투입됐습니다. 플라투노프, 이토를 제쳐냈어요.
석점 시도. 림을 돌아 나왔는데요. 마지막 접촉은 일본 선수에게 있었군요. 자, 러시아 선수들이 조금 작전을 변경하는 것 같죠. 시조프에게. 시조프가 빠른 타이밍에 미들레인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아직까지 이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는 러시아 팀이에요. 시조프의 파울. 양팀 모두 아직 파울 트러블에 걱정이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이 좀 파울이 많군요. 이 쿼터에도 벌써 7분이 남은 이 상황에 팀 파울이 벌써 4개인 일본입니다. 수기우라 다시 외곽. 히라이와가 내준 볼 이토에게. 슈터 한도. 수기우라. 자, 지금 페체르스키를 앞에 두고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파울 선언이죠. 15번에 페체르스키의 파울.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게 되는 일본입니다. 자, 이번엔 또 이토를 빼고 7번이죠. 나리타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군요. 오늘 이 가드진 3명을 모두 실험하고 있는 리쿠카와 감독입니다. 슈토 한도. 슈토 한도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슈토 안도 선수도 필드골 성공률이 석점을 2개 연속 넣으면서 1쿼터에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시조프의 득점으로 스코어 27대 18인 상황에서 일본 벤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 시조프 선수의 모습이죠. 개인 돌파한 이후에 멋진 공중 동작으로 득점 마무리해냈습니다. 시조프의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7점 차. 2쿼터 남은 시간 6분 32초입니다. 자, 아직 2쿼터 절반이 넘게 남았습니다만 전반전 기록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러시아보다 오히려 일본이 리바운드 개수가 1개 더 많았어요. 러시아가 총 리바운드 개수 6개, 일본이 리바운드 7개를 기록을 했고요. 가로채기 2개와 3개 모두 일본이 하나씩 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이 파울 개수 일본이 많았고요. 턴오버는 또 러시아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7점 차에서 9점 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 필드골의 성공률 그리고 리바운드, 턴오버의 차이로 여실히 보여지는군요. 러시아는 빨리 이 필드골 성공률을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일본에게 졌다는 것은 평균 신장 196.7이라는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아나톨리 라테프 감독의 모습. 이 아나톨리 감독이 승진을 했다고 봐야겠죠. 수석 코치로 지난해 한국을 또 방문했었는데요. 안도입니다. 슈토 안도. 나리타. 수기우라의 슈팅. 이 타점 높은 슈팅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아긴스키가 리바운드 잘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패스 연결이 여의치 못하군요. 밀레티치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잘 뽑아냈는데요. 밀레티치와 약간 좀 집중력의 문제인가요? 밀레티치도 좀 갑갑해하는 표정. 페체르스키를 앞에 두고 수기우라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유투가 주어지네요. 수기우라의 돌파. 시조프와 페체르스키를 앞에 두고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힘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데요, 일본. 수기우라의 자유투. 수기우라 선수 1쿼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기우라가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자신이 스타팅 멤버라는 그 이유를 좀 증명해줄 필요가 있는 2쿼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2개 모두 실패하는군요. 수기우라. 시조프.
미스매치 상황이었는데요. 곧바로 일본 선수들이 수비 정리를 합니다. 이 선수들 집중력이 좋아요. 지금도 다시 한번 가로채기에 이어서 빠른 속도로 나리타가 뽑아내준 볼. 수기우라의 돌파 연결이 됐죠. 슈터 한도입니다. 하시모토와 페체르스키의 몸싸움 이후에 돌면서 터닝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긴스키가 리바운드 잘 따내줍니다. 볼 전달 밀레티치의 골밑슛. 다시 한번 결정력의 이 부재를 좀 보여주는 러시아의 공격이었군요. 시조프를 앞에 두고 나리타 하시모토에게 수기우라. 자, 슈터 한도가 외곽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나리타가 발이 조금 끌렸군요. 트래블링. 러시아의 선수 교체입니다. 자, 2번에 칼라이노프와 10번에 세미글라조프가 다시 투입됐고요. 일본은 25번에 이 히라이와 선수가 빠지고 8번에 타쿠마 사토 선수가 들어옵니다. 세미글라조프, 밀레티치와 라인 선상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교체 투입된 타쿠마 사토의 파울입니다. 자, 팀 파울 5개가 채워진 일본. 남은 4분 38초는 이 러시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7점 차면 이 5분 동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스코어예요. 21대 27, 이제 6점 차. 세미글라조프 들어갑니다. 세미글라조프 2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 5점 차입니다. 자, 나리타 선수가 이 사토와 이토처럼 많은 움직임과 패스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가드가 되겠죠. 슈터 한도의 빠른 타이밍의 외곽 조금 짧았습니다. 칼라이노프 외곽으로 시조프의 외곽. 석점이 여전히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포워드진들은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겠군요. 슈터 한도. 오펜스 파울입니다. 밀레티치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조금 전 장면이죠. 밀레티치 선수가 좀 강하게 넘어졌는데요. 레프리가 망설이지 않고 오펜스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밀었군요. 미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센터를 바꿔주는군요. 14번의 아긴스키를 빼고 55번의 리젠코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바실리 리젠코 92년생, 신장 2m 1cm, 체중 89kg이군요. 세메라스 건네준 볼. 밀레티치의 득점. 자, 스코어 이제 고작 석점 차입니다. 마르코 밀레티치. 자, 이제 수비 하나 해야겠죠. 밀레티치가 수기우라와 매칭인데요. 나리타. 슈터 한도에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역시 슈터 한도. 자, 석점을 1쿼터에 들어오자마자 2개 연속 성공시키면서 달아나는 그 일본의 기세를 주도했던 슈터 한도였는데요. 칼라이노프. 세미글라조프가 건네주고 외곽. 밀레티치의 석점 시도가 좀 길었습니다. 라인 아웃. 그리고 선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군요. 수기우라를 빼고 활동량, 기동력이 조금 더 좋은 24번의 이 하야시 선수가 투입됩니다. 쇼타로 하야시 선수. 하시모토. 나리타. 나리타 살짝 빗나갔는데요. 하야시의 미들 점퍼 돌아 나왔고,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 보십시오. 일본 선수들. 하시모토 한번 흔들어 놓고 골밑슛 시도, 블락을 성공하는 세메나스였습니다. 세메나스의 블락샷. 영리한 플레이로 공격 기회 이어가는 러시아군요. 선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밀레티치를 다시 빼고 백 넘버 9번입니다. 안토노프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아, 지금은 제가 좀 착각이 있었군요. 세메라스 선수의 블락샷 장면. 자, 공격 찬스 일단 한번 무산되면서 다시 스코어 6점 차가 된 러시아인데요. 슈터 안도의 골밑슛. 아, 또 오펜스 파울이에요. 세븐 넘버 9 슈퍼 오펜스 파울이 연달아 나오는군요. 이 쿼터예요. 슈터 안도가 좀 강하게 칼라이노프를 밀쳤어요. 칼라이노프가 안면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듯한데요. 세메라스, 리젠코의 볼 투입. 칼라이노프가 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파울 유도를 해냅니다. 칼라이노프와 이 나리타의 경합이었는데요. 나리타의 파울이군요. 팀 파울 5개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 칼라이노프. (25대 30) 남은 시간 1분 56초. 아, 칼라이노프 프리드로우 성공률이 100%가 되는군요. 2개 모두 성공시켰으니까요. 네, 넉점 차에서 하시모토의 외곽이 터지는군요. 아니, 이 신장 2m가 넘는 하시모토의 석점이 불을 뿜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하시모토의 3포인트. 스코어가 좀 좁혀지나 싶을 때 다시 이렇게 달아나는 일본의 모습 굉장히 좋군요. 리젠코가 건네주고 세메라스. 장신 선수 2명이 모두 외곽에 있었습니다. 밀레티치. 리젠코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밀레티치와 리젠코의 멋진 호흡이었어요. 자, 나리타 선수가 빠지고 다시 이 타츠야 이토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격에 활로를 끌어주던 이 타쿠마 사토나 타츠야 이토가 있다면 또 일본 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파울이군요. 세메라스가 빠지고 시조프가 다시 들어왔고요. 세메라스의 파울이었군요. 스코어가 5점 차인데 하시모토가 다시 외곽 시도해봤습니다만 하야시의 리바운드한 이후에 샷클락을 많이 쓰고 있는 타쿠마 사토. 립을 돌아 나왔는데요. 공격권 넘어가는군요. 하야시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였습니다만. 자, 전반전 남은 하나의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 러시아 대학 선발팀입니다. 자, 일단 수비 하나 잘 해냈어요. 5점 차기 때문에요. 44초를 남기고 공격 시도가 한 2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죠. 세메나스 선수.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하겠습니다. 점수가 이제 10점 차 이상 벌어졌다가 지금 5점 차로 다시 좁혀졌고요. 파울 트러블에 묶인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슈토 안도 선수가 현재 개인 파울 3개, 그리고 히라이와라든지 이쿠하라가 중요한 존재인데 팀 파울이 좀 개인 파울이 조금 있어요. 팀 파울 5개인 것은 당연하고요. 반면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울 관리를 굉장히 잘했군요. 아나톨리 랍테프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좀 일본의 조직력을 파쇄하는 것에 패싱 플레이를 좀 우선시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빅맨들을 외곽으로 돌려놓고 그 빈 공간 이제 빠른 돌파로 따라잡는 점수를 많이 만들어냈던 이 쿼터인데요. 유니버시아드 동메달 팀의 위력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시조프, 밀레티치. 아, 완급 조절 굉장히 좋습니다. 밀레티치의 묵직한 돌파가 득점 이적 반칙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플레이로 한 번의 멋진 플레이가 이렇게 순식간에 따라잡는 점수를 만들어내게 되는군요. 시조프가 다시 빠지고 리바운드를 챙기기 위해서일까요? 세메나스를 다시 투입시키고 있는 랍테프 감독입니다. 석점차 밀레티치의 자유투.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이거 하나 넣고 공격 기회 한 번 더 살리는 게 이제 이 랍테프 감독의 생각이었는데요. 역시 이토 빠른 돌파. 외곽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사토의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 충돌. 하지만 하시모토의 볼 투입. 외곽에서 올려놓습니다. 하야시의 슈팅이 다시 림을 돌아 나옵니다. 칼라이노프. 자, 이번 공격 한번 넣고 마무리해야죠. 남은 시간 이제 8초입니다. 7초. 칼라이노프의 외곽 시도 이렇게 불발되고 남은 시간 2초에서 일본 선수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대로 이 쿼터가 종료됩니다. 자, 역전당하지 않았어요, 일본. 자, 파울 관리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잠시 후 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잠실학생체육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30대 33, 이 석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파울 개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러시아가 8개인 것에 반해서 일본이 파울 16개, 턴오버 개수는 8개로 양팀이 동일했습니다만 신장 차에도 불구하고 일본 팀이 20개로 러시아보다 리바운드 개수가 4개 많았습니다. 자, 파울이 많았던 만큼 러시아에도 이 자유투 시도가 약 17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10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자, 이제 양팀 분석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몸도 다 풀렸을 것이고요. 이제부터 진짜 본 모습이 나올 텐데요. 외곽 시도입니다. 이 칼라이노프가 외곽 시도를 좀 해보는데요. 이 칼라이노프가 원래 슈팅 가드라면은 당연히 외곽을 좀 담당해줘야 하는 선수인데 필드골 성공률이 전반전 2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필드골 성공률로만 볼 때는 일본의 백넘버 8번 타쿠마 사토가 자 7득점에 60%의 성공률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조프를 또 하시모토가 잘 막아냈군요. 자, 이토입니다. 조율은 역시 이토 아니면은 이 이쿠아라인데요. 3쿼터 초반은 이토가 또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3쿼터 선취점은 일본의 이토 선수가 타츠야 이토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토의 득점으로 35대 30. 자, 라인을 벗어났었기 때문에요. 선상에서 다시 플레이하겠습니다. 세미글라조프. 자, 장신의 아긴스키가 볼 투입. 세메나스에게 다시 볼 전달. 파울이 됐죠. 득점 인정 반칙. 지금은 세메나스와 이 아긴스키의 호흡이 좋았어요. 자, 원투의 정답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어서 프리드로우가 세메나스에게 주어집니다. 세메나스의 자유투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요. 본인도 좀 아쉬워하는군요. 랍테프 감독. 아나톨리 랍테프도 이제 일본에 대한 공략점이 몇 가지 확실히 보였을 텐데요. 특히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을 3쿼터 초반에 다 투입을 시켰군요. 자, 시조프가 이 안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토입니다. 자, 이토에게도 공간 내주면 안 돼요. 마지막 히라이와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히라이와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칼라이노프 다시 건네주고. 자, 세미글라조프가 돌파 시도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선수들 조율에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조프. 시조프의 시도는 불발이 됐군요. 자,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시조프가 가로채기한 뒤에 자, 하시모토를 앞에 두고 직접 올려놓는데요. 자, 리바운드 잘 지켜낸 수기우라입니다. 하시모토에게. 자, 이토를 보겠죠. 이토.
자, 이토에게 이렇게 공간 많이 내주면 안 돼요. 하시모토가 측면에 있던 수기우라에게 수기우라의 석점이 빗나갑니다. 하시모토의 스크린 뒤에서 안도가 올려놓은 석점이 그대로 불을 뿜는군요. 다시 달아나는 일본입니다. 38대 32. 일본 선수들이 조직력도 좋지만 이 공간을 읽는 눈이 굉장히 좋군요. 자, 안도는 이렇게 되면 오늘 석점 벌써 4개째입니다. 혼자서 10득점 이상을 뽑아내고 있는 슈토 안도. 자, 러시아 벤치는 세미글라조프를 빼주고 28번에 이 플라투노프 선수를 다시 투입했고요. 자, 타쿠마 사토 선수의 모습. 자, 사토 선수가 전반전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수도 공격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러시아를 한번 막아야겠죠. 교체 투입된 이 플라투노프의 슈팅이었는데요. 아직 살아있어요. 세메나스와 아긴스키의 조합이었는데요. 파울이 나오는군요. 아긴스키, 사토의 파울. 세메나스가 아긴스키에게 잘 건네줬는데요. 지금은 좀 늦었죠. 자, 일본 선수들 파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이 있고요. 벌써 팀 파울이 4개예요. 35대 38 석점 차. 슈토 안도. 안도가 크게 돌면서 하시모토에게 공간 만들어줬고요. 본인이 직접 돌면서 터닝 슈팅. 칼라이노프와 사토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사토가 또 이겨냈어요. 자, 리바운드가 일본이 전반전에도 4개가 앞선 채로 끝났단 말이죠. 이토, 안도입니다. 안도의 석점 시도가 이번엔 불발됐고요. 던져놓고 바로 들어와서 저렇게 리바운드 잡아주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토, 샷클락 7초에서 자, 크게 돌아 들어가면서 빈 공간에 있던 하시모토의 미들 점퍼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석점이 인정됩니다. 석점 41대 35. 라인 바깥쪽이었군요. 하시모토의 득점. 다시 6점 차. 자, 플라투노프가 외곽에 있던 이 아긴스키에게 패스를 다시 연결. 칼라이노프 손가락 하나를 펼치는군요. 플라투노프가 반대편 공간 크게 움직입니다. 자, 스크린 확실하게 걸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움직이는군요. 파울입니다. 사토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사토가 파울이 4개가 됐네요. 팀 파울 5개가 채워진 일본이고요. 자, 이쿠하라와 수기우라를 다시 투입하는 일본 벤치입니다. 칼라이노프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칼라이노프 전반전에도 프리드로우 2개 시도해서 2개 모두 성공시켰었고요. 자, 성공률 100%를 이어가는 스타니슬라브 칼라이노프입니다. 칼라이노프를 곧바로 또 빼줍니다. 백넘버 15번이죠. 알렉산더 페체르스키를 다시 투입하는군요. 하야시가 수기우라에게. 자, 이쿠하라가 이제 조율을 담당하겠습니다. 안도 밀레티치를 앞에 두고 직접 개인 돌파 시도 그대로 성공시키는군요. 안도의 멋진 플레이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밀레티치가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백넘버 9번 슈토 안도. 자, 지금 3포인트 라인 선상에 있는 선수들의 자리를 조금 조절해주죠. 안도가 득점 만들어냅니다. 플라투노프가 전방에 페체르스키에 이어서 골밑슛을 시도한 선수. 좀 아쉽네요. 장신의 이 드미트리였는데요. 포포프 드미트리가 하시모토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밀레티치가 다시 한번 안도를 마킹하는데 이 안도의 스피드를 밀레티치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좀 유의주시해야겠군요. 수기우라의 스크린 뒤쪽에서 아시모토 리바운드 플라투노프가 따냅니다. 자, 측면에 밀레티치가 보이고요. 장신의 두 선수죠. 아긴스키와 포포프 드미트리 선수가 보입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밀레티치, 수기우라 앞에서 직접 개인 돌파,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장신의 리젠코 선수가 또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플라투노프를 빼주네요. 아긴스키입니다. 아긴스키와 교체되어 들어오는 리젠코. 이 아긴스키와 드미트리가 박스 안쪽을 지키는 담당을 좀 맡고 있었는데요. 이 페체르스키와 호흡이 그렇게 좋지 못했나요? 세베나스가 있을 때는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아긴스키인데요. 드미트리 포포프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바실리 리젠코 선수가 또 교체 투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안도의 멋진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군요. 패스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하시모토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개인 돌파한 이후에 빈 공간 하시모토를 봤는데요. 하시모토의 위치와는 좀 거리가 멀었군요. 플라투노프, 페체르스키, 다시 한번 플라투노프입니다. 밀레티치를 보겠죠. 밀레티치, 포포프, 페체르스키의 미들 점퍼. 여전히 리젠코가 투입됐음에도 수기우라와 하시모토가 같이 박스 안쪽에서 떠주니까 힘들어하는 이 러시아의 센터진입니다. 플라투노프를 앞에 두고 던진 슛. 이번에 리바운드 플라투노프가 잘 챙겨냅니다. 우측면에서 페체르스키, 밀레티치 석점이죠. 밀레티치의 석점이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쿠아라가 전방으로. 수기우라, 이쿠아라. 하지만 이 공격 전개가 안도에게 쏠리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가로채기 이후에 밀레티치에게 너무나도 쉬운 득점 찬스를 내주고만 일본 벤치고요. 곧바로 일본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이제 2점 차로 따라잡습니다. 스코어 44대 42. 그리고 파울 5개 묶여있는 일본은 가깝할 수밖에 없죠. 조금 전 밀레티치에게 완전히 열린 상황이 나왔죠. 쓰라린 득점이었습니다. 자, 밀레티치가 수비의 능력에서는 이 슈토 안도를 잘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격 찬스는 또 잘 살려내고 있어요. 페체르스키와 플라토노프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요. 반면에 일본은 이 슈토 안도에게 공격 시에 좀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쿠아라가 이 조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격 전개 라인 자체가 하시모토와 이 안도에게 조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같이 뛰고 있는 이 하야시라든지 히라이와 그리고 수기우라에게도 좀 기회가 나왔으면 하는데요. 러시아 벤치 후반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이 러시아 선수들입니다. 자, 파이팅을 크게 외치고 있는 러시아 벤치와 일본 벤치의 모습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밀레티치와 시조프가 다시 들어왔군요. 이 포포프가 골밑에서 좀 몸싸움에 밀린다 싶으니까 시조프를 또 다시 투입시키는 이 라테프 감독입니다. 43초 일본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좀 맨투맨으로 바꾼 듯 하죠. 이쿠아라. 하지만 이 스크린 거는 능력만큼은 굉장히 좋은 일본 선수들이에요. 안도의 슈팅 시에 밀레티치의 방해 동작이 있었군요.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밀레티치의 파울. 슈토 안도에게 자유투 2개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포포프 대신에 투입된 시조프가 이 리젠코를 많이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이 마시모토 선수가 빠지고 하시모토 선수가 빠지고 다카시 선수가 그 자리를 좀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터치아웃.
소유권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페체르스키가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는데 아마 이 시조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 전개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플라투노프 스크린을 시조프가 쳐줬고요. 외곽 시도해봤고요. 시조프 다시 한번 시조프의 득점. 자 46대 44 다시 2점 차. 남은 시간은 3분 8초입니다. 이쿠하라의 볼 투입. 수기우라 하야시의 외곽이 불발이 됐고 플라투노프의 빠른 돌파. 시조프 살짝 볼을 더듬었고요. 자 골밑 싸움 해주면서 페체르스키에게 기회가 왔군요. 짧았는데요. 리젠코가 잘 쳐냅니다. 시조프 플라투노프가 열린 공간에서 석점을 깔끔하게 집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역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 47대 46. 자 한 점 이제 앞서 나가는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시조프와 플라투노프를 너무 내버려뒀군요. 일본 선수들이. 이쿠하라의 패스. 이어서 다카시의 시도가 빗나갔고요. 리바운드도 많이 살아난 러시아입니다. 플라투노프 하야시를 앞에 두고 돌아 들어갈 때 이쿠하라와의 접촉. 이쿠하라의 파울입니다. 플라투노프 선수 개인기량이 굉장히 좋군요. 지금 이쿠하라가 완전히 잡아 끌었어요. 지금은 동료인 하야시가 잘 따라가줬는데요. 자 선수 여럿을 또 교체 투입합니다. 25번의 히라이와 선수, 그리고 이토 선수, 그리고 하시모토 선수가 다시 모두 투입이 됐군요. 자 파울 트러블에 묶인 선수가 이제 이쿠하라와 타쿠마 사토 선수가 되겠고요. 안도와 이 수기우라도 파울 3개씩으로 약간은 위태위태합니다. 플라투노프. 자 리바운드 리젠코. 골밑슛이 다시 돌아 나왔고요. 하시모토가 이럴 때 또 빛을 발하는군요. 조율해주고 있는 이토. 측면의 움직임을 많이 주문하는데요. 하시모토. 자 히라이와와 자 수기우라가 움직였는데요. 수기우라의 득점이 터지는군요. 석점으로 47대 49. 다시 2점 달아나는 일본. 팽팽하군요. 오늘의 첫 경기는 물론 이 대한민국 A팀의 압도적인 승리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기만큼 굉장히 팽팽합니다. 리젠코의 돌면서 올려놓은 슛이 하시모토의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자 하시모토도 파울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군요. 플라투노프를 빼고 백넘버 9번입니다. 안토노프가 다시 들어옵니다. 플라투노프가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요. 랍테프 감독은 또 안토노프를 활용해보는군요. 리젠코의 득점. 다시 교체입니다. 시조프를 빼고 백넘버 4번의 세베나스를 다시 투입합니다. 자, 이 세베나스와 리젠코의 조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동점입니다. 49대 49. 수기우라의 패스. 하시모토. 자, 하야시가 올려놨는데요. 하야시의 득점으로 스코어 다시 앞서가는 일본 51대 49. 자, 이제 안토노프와 이토의 대결인가요? 이토가 스크린. 세메나스에게 열린 공간이 나왔습니다만 페체르스키의 백업 플레이가 골로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좋았군요. 레프리가 일본의 볼을 선언합니다. 하야시의 전방 패스 이토에게 결국 연결이 됐고요. 수기우라와 하야시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히라이와를 구심점으로 하야시, 그리고 하시모토가 외곽으로 다시 한번 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야시의 슈팅이 많이 빗나갔고 하시모토가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나요? 리젠코에게 리바운드 싸움 이겨내지 못했고요. 밀레티치가 다시 한번 득점 인정 반칙 만들어냅니다. 포효하는 밀레티치. 마르코 밀레티치 지금도 공간 잘 파고 들어갔어요. 패스도 좋았습니다만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파울 유도. 리젠코의 패스, 그리고 밀레티치의 마무리, 그리고 밀레티치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 밀레티치의 자유투 들어가면서 스코어 33초를 남기고 52대 51. 다시 한 점 앞서 나가는 러시아. 자, 이 B조의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 B팀과 또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선수가 한국 B팀의 어떤 선수와 매칭이 되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토의 빠른 돌파 시에 리젠코의 파울. 리젠코의 파울이 이제 2개째가 됐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확실히 파울 관리의 능력이 굉장히 좋군요. 팀 파울 5개를 조금 일찍이 채운 일본과 달리 이제 11초를 남기고 팀 파울 3개가 된 러시아입니다. 다시 한번 시조프와 아긴스키가 들어오는군요. 세메나스와 리젠코를 빼줍니다. 탈레프 감독도 확실한 이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군요. 네, 지금은 일본의 리쿠카와 감독의 모습. 이토 첫 번째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한국 B팀과 일본의 대결이 내일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1일에 한국 B팀과 러시아의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이 한국 B팀, 우리나라가 내일 당장 만나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파울을 좀 많이 하는 그 일본의 특성을 미리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레티치의 득점 시에 파울 또 선언됐습니다. 밀레티치가 슬로우 스타터군요. 불이 조금 늦게 붙습니다. 밀레티치의 방해로 라인을 벗어났었던 일본 선수들이고요. 선상에서 페체르스키가 러시아 공격 이어갑니다. 3.9초가 남았습니다. 54대 50에서 시조프가 건넨 볼이 밀레티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들어서 첫 번째 역전과 앞선 점수로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플레이 보여줬던 3쿼터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만나야 하는 한국 B팀의 이 관계자도 아마 이 경기장을 찾아서 전력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주의해야 될 선수들이 몇몇 보입니다. 자, 3쿼터 기록지가 오는 대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슈토완도와 타쿠마 사토를 많이 주의를 해야겠어요. 이 두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하고요. 수기우라와 하시모토, 이 두 장신 선수, 그리고 이토와 이쿠하라, 이 가드진들 주의해야 될 선수들로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밀레티치가 전반보다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체르스키라든지 플라투노프, 개인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고요. 아긴스키와 세베나스 같은 이런 장신 선수들 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시조프와 리젠코 같은 경우에는 장신임과 동시에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보이고요. 세메나스와 이 아긴스키의 조합도 좋았습니다만 이 두 선수는 몸싸움보다는 패싱에 조금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자, 양팀 벤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 중계석 뒤쪽에 이제 대한민국 B팀이 되겠죠. 코리아 B팀의 전력 분석팀이 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하고 있군요. 탈레프 감독. 자, 이 장신인 하시모토 선수가 보이는데요. 하시모토와 수기우라는 센터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들의 외곽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이 내일 경기에서도 좀 감안을 해야겠어요. 한국 B팀은 말이죠. 자, 오늘 이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 굉장히 치열합니다. 54대 52, 러시아 팀이 2점 차 리드한 채로 남은 마지막 4쿼터 진행하겠습니다. 페체르스키와 안토노프가 팀을 조율하겠습니다. 안토노프와 이토의 충돌, 휘슬 울리지 않았고요. 시조프, 다시 한번 시조프. 아긴스키가 손짓을 하는 곳에는 밀레티치가 있고요. 공간 많이 열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자, 지금 어느 쪽 파울인가요? 오펜스 파울이군요. 지금 이토 선수가 좋은 방어를 또 해줬습니다. 이토의 파울로 선취 득점의 기회는 또 날아갔습니다. 자, 3쿼터까지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3쿼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 역시 마르코 밀레티치입니다. 제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마치 밀레티치가 10득점을 올렸고요.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챙긴 선수는 이 리젠코 선수입니다. 4개. 반면에 일본 선수들은 리바운드 개수에서 이제 러시아에게 뒤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리바운드 총합계가 13개였고요. 일본은 리바운드 총합계가 11개였습니다. 아, 공격 찬스 무산됐고요. 안토노프에게 이어질 때 안도의 파울.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조금 전 아긴스키가 뽑아낸 이후에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를 했고요. 안토노프가 레이업을 시도할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안토노프에게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자, 계속해서 일본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죠. 러시아가 파울 개수가 좀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은 팀 파울을 모두 채우지 않았어요. 영리한 플레이가 많았단 말이죠. 좋은 파울을 많이 해줬던 러시아고요. 턴오버 상황은 일본이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4개를 내주면서 좀 아쉬웠던 그 결과가 이제 바로 역전으로 이어졌겠죠. 리바운드가 11개로 뒤졌던 것도 좀 아쉬운데 필드골 성공률 자체도 러시아가 36% 그리고 일본이 3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일본 선수는 이 슈토 안도였습니다. 자그마치 8득점, 필드골 성공률 50%를 기록했던 슈토 안도. 지금은 수기우라였는데요. 수기우라 슈팅은 이토에게. 이토와 안토노프의 조합. 자, 미스매치 한번 유도해보죠. 하시모토 이토에게. 하시모토도 외곽이 있는 선수예요. 2초를 남기고 던졌습니다만 지금은 아긴스키가 리바운드 잘 가져옵니다. 안토노프 측면에 있는 페체르스키를 좀 봤나요? 직접 돌파 선택. 다시 한번 후방에 있던 시조프에게. 아긴스키가 스크린 쳐주면서 내줄 때 밀레티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밀레티치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을 범합니다. 3쿼터에 많이 살아났던 밀레티치인데요. 지금 아긴스키의 스크린이었고 몸싸움 과정 전에 트래블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파울을 조심해야겠어요, 일본. 이토와 하시모토. 자, 미스매치가 좀 나올 듯한데요. 약간은 발이 무뎌진 일본 선수들입니다. 수기우라가 볼 쥐고 있을 때 페체르스키의 터치아웃. 이 맨마킹 시의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미스매치 유도하고 하시모토나 수기우라의 외곽슛을 유도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시모토가 석점 시도를 했습니다만 수기우라가 마무리를 또 지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수기우라와 하시모토의 움직임, 이 두 장신 선수의 움직임을 내일 한국 B팀은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안토노프가 좀 살아나나요? 마지막 4쿼터예요. 백 넘버 9 미하일 안토노프. 오늘 득점이 없었는데요. 안토노프의 석점. 스코어는 59대 54로 벌어졌고 다시 가로채기. 시조프. 아긴스키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결했습니다. 하시모토가 확실히 발이 무뎌졌어요. 안토노프. 연이은 석점 시도. 시조프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안토노프에게. 손가락 2개면 자리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었던 러시아인데요. 페체르스키가 크게 돌아 나옵니다. 페체르스키와 안토노프 조합도 나쁘지 않군요. 이 플라토노프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 벤치에 조금 온존을 시켜두고 있는 듯한 탈레프 감독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 플라토노프가 들어옵니다. 안토노프 자리에 플라토노프가 들어왔고 세베나스가 또 들어오는군요. 자, 조금 전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이 러시아 선수들이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으로 일본의 볼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리쿠카와 감독. 이 국제 경기 때는 작전 지시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좀 장점이겠죠. 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수기우라. 자, 강하게 밀어붙이는 히라이와였습니다만 골밑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페체르스키가 잘 따냈습니다. 밀레티치에게 볼이 연결되지 못하네요. 아쉬워하는 밀레티치.
이토입니다. 이쿠아라의 석점 시도. 하시모토와 같이 뛰었던 세메나스가 잡아냈고요. 수기우라가 조금 발을 헛디뎠는데, 자, 판정은요. 일본의 볼이 선언이 됩니다. 좀 아쉬워하는 이 플라투노프인데요. 알렉산더 플라투노프가 움직임이 3쿼터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밀레티치의 10득점 뒤에는 이 플라투노프의 멋진 돌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득점들이었고요. 이토, 수기우라. 하시모토가 발이 좀 무뎌지니까 수기우라가 많이 움직입니다. 하시모토가 좀 뒤늦게 돌아 나왔고요. 샷클락은 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쿠아라가 석점 만들어냅니다. 59대 57. 자, 이토와 이쿠아라가 동시에 뛰는 이 시간은 지금 이 4쿼터 5분 58초를 남긴 이 시간이 처음이군요. 단신 가드 2명을 모두 투입시킨 이 리쿠카와 감독인데요. 페체르스키, 아긴스키를 건너서 밀레티치의 점퍼. 석점은 인정됐습니다만 볼 소유권은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선수 교체. 다시 한번 시조프가 투입되고요. 밀레티치가 살짝 지친 듯해 보이는데 역시 밀레티치를 빼줍니다. 똑같이 이 힘싸움이 될 수 있는 시조프기 때문에 밀레티치의 자리를 잘 대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출장 시간이 좀 길지 않았던 포포프가 세메나스 자리에 투입됩니다. 이제 아긴스키가 또 포포프를 잘 챙겨야겠어요. 수기우라의 가로채기는 실패했고, 시조프가 또 묵직하게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수기우라와 하시모토가 잘 띄워줬습니다. 리바운드 챙긴 일본 대표 이토입니다. 자, 하야시의 스크린 외곽으로 이쿠아라. 다시 하시모토에게 연결될 때 시조프의 파울. 시조프가 파울이 3개가 됩니다. 역시 갑갑한 이 득점 라인 살려내기 위해서 슈토 안도를 투입한 일본이고요. 페체르스키가 체력적인 문제를 좀 보이니까 그 자리에 또 칼라이노프를 투입시키는 이 랍테프 감독입니다. 이쿠아라. 자, 시조프를 앞에 두고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포포프가 리바운드 챙겨냅니다. 플라투노프. 이제 측면 쪽에는 밀레티치와 페체르스키 대신에 시조프와 플라투노프가 있고요. 다리에 맞았죠. 아긴스키의 센스 있는 플레이. 다시 한번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미글라조프가 투입됐고요. 리젠코가 다시 투입됩니다. 아긴스키와 안토노프를 빼면서 또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는 라테프 감독인데요. 시조프의 득점. 스코어 61대 57. 넉점 차. 시조프의 묵직한 플레이가 밀레티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 세미글라조프를 앞에 두고 이 히라이와가 과감한 돌파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히라이와의 득점 61대 59. 세미글라조. 자, 이제 포포프인데요. 포포프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갑갑할 땐 안도라고 생각했는데 슈토 안도의 득점이 불발됩니다. 시조프, 리젠코, 세미글라조. 자, 스크린이 없습니다. 시조프, 히라이와 볼 다툼을 할 때 헬드볼이 선언되는군요. 자, 이 랍테프 감독이 좀 억울함을 호소해 보는데 레프리가 망설이지 않고 헬드볼을 선언했습니다. 좀 아쉬워했던 시조프 선수의 이 표정인데요. 자, 볼에 약간 흠집이 생겼나요? 이 레프리가 또 새로운 공을 가져오는군요. 선수들의 플레이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장 정비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국제대회가 펼쳐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여러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또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히라이와의 연속 득점. 동점이 다시 됐군요. 오늘 두 번째 경기 다 안 보고 가신 관중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어요. 4쿼터에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일본 벤치 조금씩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는데요. 칼라인업 히라이와를 앞에 두고 밀어봅니다만 라인 벗어났을 때 판정은요.
자, 선수 교체를 다시 단행하는 라프테프 감독입니다. 시조프를 빼고 밀레티치가 들어왔습니다. 밀레티치. 마르코 밀레티치가 3쿼터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시조프의 자리를 대신했고요. 지금은 자, 칼라이노프의 득점. 63대 61이 됐습니다만 얼마든지 독점을 만들 기세였으나 이 히라이와의 패스가 수기우라에게 연결되지 못했어요. 히라이와의 패스 자체는 좋았는데 수기우라가 아무래도 이 수비들을 떨쳐내다 보니 받기 힘든 면이 있었거든요. 포포프를 건너서 칼라이노프에게, 칼라이노프 개인기 좋아요. 리젠코 다시 세미글라조프에게 외곽에 비어있던 밀레티치가 들어갈 때 파울 얻어냅니다. 히라이와의 파울. 히라이와는 아직 파울 개수에 여유가 있었군요. 지금 이 패스 조직력 보십시오. 러시아도 이제 다 살아났거든요. 패스 호흡과 함께 이 선수들이 신장이라든지 피지컬까지 모두 함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후반전에는요. 라프테프 감독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스코어 64대 61 석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팀. 밀레티치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가는군요. 이제 스코어는 65대 61 넉점 차입니다. 자, 히라이와의 과감한 돌파 그리고 수기우라의 마른 움직임이 요구가 되겠어요. 하시모토는 지금 지쳤거든요. 안도가 움직입니다만 하시모토가 열려있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석점 넣으면서 한 점 차 따라잡는 일본 대표팀. 제가 이 하시모토 선수가 제 말을 들었나요? 발이 무겁다고 하는 순간 바로 석점으로 응사를 하는 하시모토입니다. 65대 64. 지금은 이쿠하라 선수 파울 5개를 모두 채우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슈스케 이쿠하라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쿠하라가 퇴장된 자리에는 이토 선수가 투입됩니다. 타츠야 이토도 당연히 이쿠하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밀레티치가 하시모토를 이겨내면서 다시 달아나는 점수. 스코어 67대 64 석점차. 남은 시간 2분 28초. 슈토 안도에게 이렇게 공간 내주면 안 되는데요. 칼라이노프가 지금은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라면 수기우라에게 찬스가 왔을 텐데요. 포포프의 레이업 찬스 이후에 칼라이노프가 뒤이어 들어왔습니다만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수비 하나 해냅니다. 이쿠하라 선수 아쉬운 표정이죠. 본인도 이 안 해도 되는 파울을 냈단 말이에요.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좀 되뇌이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토, 하시모토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해봅니다만 연속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레티치가 이 세미글라조프에게 조금 호흡을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자고 수신호를 한번 해봤는데요. 세미글라조프, 리젠코 건너서 외곽 포포프가 들어갈 때 히라이와의 파울. 히라이와의 홀딩이라는 선언인데요. 히라이와 선수 다시 한번 시조프를 투입하는데요. 역시 밀레티치와 시조프의 교체군요. 아니군요. 지금은 장신 선수인가요? 칼라이노프를 빼줍니다. 차라리 칼라이노프의 기동력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시조프와 밀레티치를 동시에 투입시키는 라프테프 감독인데요. 지금 역습 찬스 한번 날아갔습니다만 슈토 안도의 외곽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역습 찬스 좋았는데요. 이제는 세미글라조프가 조율을 하고 측면에는 시조프와 밀레티치 어깨가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리젠코, 하시모토와 안도의 수비가 좋았군요.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슈토 안도, 이토 다시 한번 슈토 안도, 리젠코를 앞에 두고 눈속임을 한번 줬군요. 지금 안도 선수의 플레이 보셨습니까? 눈속임 동작을 따로 하지 않고 시야만으로 리젠코의 이 발을 묶어버렸어요. 센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세미글라조프 외곽으로 시조프의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젠코 이어서 골밑슛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이제 스코어는 69대 64 조금 전 화면이죠. 시조프의 외곽 슈팅에 이어서 리젠코의 마무리.
자, 이 장신 선수들이 있는 일본 팀입니다. 수기우라라든지 히라이와 그리고 이 노구치 선수가 오늘은 투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투입된 이 장신 선수 3명, 하시모토, 수기우라, 히라이와가 틀림없이 3쿼터까지는 이 장신의 러시아 선수를 잘 묶어놨었는데요. 체력적인 저하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3쿼터 중반 이후부터 현재 4쿼터 53초가 남은 순간까지 골 밑에서 이 포포프라든지 리젠코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깨가 좋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슈토 안도나 이쿠하라 그리고 이토가 빠른 발로 쫓아다녀도 시조프라든지 밀레티치의 몸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 대표팀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골밑슛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도 시도한단 말이죠. 자, 저 파울이 이제 개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십니까? 선수들 이름 옆에 이 초록색 막대기가 이제 파울 개수인데 사토, 안도 그리고 히라이와 오반칙 퇴장을 당한 이쿠하라까지 파울이 많다는 점 한국 B팀은 좀 철저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이 내일 경기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은요 4시 반에 미국과 대만의 경기 그리고 일본과 한국 B팀의 경기까지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시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시모토가 건네준 볼을 안도가 들어갈 때 충돌이 있었죠. 지금은 아긴스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긴스키의 파울. 자, 러시아 대표팀이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시조프 선수 보십시오. 레프리에게 끝까지 좀 다가가 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안도가 돌파할 때 아긴스키가 이제 팔을 좀 썼다는 말인데요. 5점 차 리드에서 남은 시간 46초 슈토 안도에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안도가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69대 65. 자, 46초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시 칼라이노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실수 좋지 않아요. 이토가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시조프의 볼 투입. 세미글라조프가 칼라이노프에게 칼라이노프 다시 볼 투입. 아긴스키 외곽에 있는 밀레티치가 있는데 칼라이노프가 단독 돌파 시도할 때 볼 잘 잘라냈어요. 일본 빨리 앞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요. 아긴스키가 지금 수비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마지막 남은 작전 타임 이 3번째 작전 타임까지 일본이 사용합니다. 아긴스키가 파울의 여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만약에 볼이 앞으로 전개가 됐다면 바로 따라잡는 점수가 됐을 거란 말이죠. 석점 차 69대 66 러시아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첫째 날부터 이렇게 목을 많이 써서 걱정이 되는데요. 뭐 재밌는 경기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도 대환영입니다. 오늘 경기 틀림없이 이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앞서 나가고 있던 일본이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파울 트러블로 많이 묶인 상태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장점을 모두 살려낸 3, 4쿼터 아니었겠습니까? 69대 66 석점 차. 하지만 또 그렇게 크게 벌리진 못했어요. 러시아가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랍테프 감독도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이 빅맨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기우라, 하시모토 그리고 히라이와까지 이 3명의 장신이 체력적인 소비가 오늘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신 자원이 많은 러시아거든요. 자, 남은 26초 동안 이 석점 차이의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슈토 안도 이제 안도한테 공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러시아 선수들도 알아요. 수기우라가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수기우라 외곽으로 하시모토 측면에서 석점이 조금 부정확한 자세에서 시도가 됐고요. 이토의 패스를 가로채기 성공시킵니다. 밀레티치가 측면으로 시조프 세미글라조프에게 건네줄 때 파울이군요. 슈토 안도의 파울. 칼라이노프가 전방에 또 많이 나가 있었는데요. 볼 뽑아내기 전에 슈토 안도가 파울로 차단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슈토 안도도 반칙 5개를 모두 채우고 퇴장을 당하게 되는군요. 안도의 자리에는
24번 쇼타로 하야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유투가 시조프에게 주어지는군요. 팀 파울 5개가 채워지고만 일본. 자, 이렇게 되면은 4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조프의 공격이 마지막 득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리바운드 뛰어 들어갈 때 레프리 휘슬. 아, 지금 러시아 선수들이 라인을 먼저 밟고 말았어요. 그리고 선수 교체 세메라스가 들어오는군요. 시조프를 빼줍니다. 이제는 수비만 하면 되니까요. 수비만 하면 됩니다. 러시아. 아긴스키와 세메라스가 골밑을 지키게 되겠고요. 세미글라조프와 칼라이도프가 많이 뛰어야죠. 아, 그리고 나리타 선수가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세메라스 파울로 끊어냈습니다만 의도된 그런 파울이죠. 러시아.